안녕하세요, 중년코딩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필터 함수에 대해서 배워봅니다. 필터가 함수, 되게 생소한 개념인데요. 엑셀에서는 필터는 어땠습니까? 필터를 걸어서 쓰는 개념이었어요. 구글 시트에도 필터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데이터에 필터 만들기라고 해서 필터를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엑셀과 똑같은 개념이고요. 구글 시트에서는 이 필터를 함수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샘플 시트 보면 엑셀에서는 필터를 걸어서 이 값들을 복사해서 붙여 넣었던 반면에 구글 시트에서는 지금 여기서는 쿼리 함수를 써가지고 이런 표를 만들어 줬었습니다. 엑셀에서 필터를 걸고 그 값을 복사해서 붙여 넣는 기능들을 구글 시트에서는 쿼리나 필터 함수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필터 함수를 사용해서 이런 표를 만들 겁니다. 데이터 시트에서 여기에서 필터를 걸었을 때 나오는 결과값들을 앞으로 가져온 거예요. 엑셀에서 흔히 하는 것처럼 필터를 걸어 볼게요. 어떤 것들을 가져올 거냐면 상태가 판매 중인 것들과 그리고 판매 채널이 직영몰인 것들, 그리고 상품명이 비어있지 않은 것들을 가져올 텐데 이미 비어있지 않고요. 이 항목들을 가져올 거예요. 엑셀 같으면 이렇게 필터를 건 다음에 얘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할 건데 구글 시트에서는 이 필터 자체를 함수로 쓸 수 있으니까 굳이 복사해서 붙여넣는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식이 들어있는 셀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이 한 셀에서 배열로 반환된 값들입니다. 지워보면 다 없어지잖아요. 일단 필터 함수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를 보고 넘어갈게요. 보시면 필터는 범위랑 조건 값들로 이루어진 함수입니다. 즉 어떤 범위를 던져주고요. 이 범위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걸 가져와줘 라는 식으로 함수가 되어 있어요. 아까 데이터 시트에서 그 데이터 범위를 지정을 해주고 이 데이터에서 조건들을 저희가 지정을 해줬잖아요. 판매 중이라는 조건과 직영몰이라는 조건을 지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걸 수식으로 지정을 해주면 그 결과값이 배열로 반환이 되는 겁니다. 요만큼이 범위고요. 이 뒤에 값들이 조건입니다. 조건을 보시면 이 범위가 직영몰과 같으면 이런 식으로 if 함수와 똑같은 형태의 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대괄호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배열을 만들어주는 방법이다 라고 배웠고 이 배열, 이 범위의 크기와 똑같은 범위에 대한 조건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을 반환할 범위는 매트릭스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조건들은 반드시 단일행 혹은 단일열이어야 됩니다. 일단 여기선 단일열로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반환할 범위는 굉장히 복잡하게 대괄호 배열을 통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이해하기 쉽지 않으니까 하나씩 해볼게요. 우리 뭐 천재들이 아니잖아요, 다들. 네, 천재들도 계시겠죠. 자, 로우 원 시트에서 A10부터 그냥 A까지를 가져올게요. 이제 3-3번에 있는 수식입니다. A10부터 A까지를 쭉 가져올 텐데 조건은 A열에서는 비어있지 않은 거, C열에서는 판매 중인 거, E열에서는 직영몰인 거를 가져와 라는 수식입니다.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얘들은 필터예요. 필터의 결과값에 해당하는 요만큼 범위만 가져와줘 라는 결과가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전체를 다 가져와줘 라고 하면 Z까지 다 가져와줘 하면 다 가져옵니다. 뭐야, 아까랑 똑같잖아. 뭐가 다 가져온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다 가져온 거예요. 보시면 여기가 셀이 길어서 그렇지 다 가져왔습니다. 즉 여기 로우 1에서 이 데이터들이 여기는 지금 비어있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다 가져오는 겁니다. 즉 필터를 쓰면 이 범위 안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 건지 정해서 끌고 올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응용을 해볼게요. 이 데이터는 배열이고 이 배열에서 조건이 맞는 애들을 가져와 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배열을 저희가 저번 시간에 우리 마음대로 만드는 걸 했었어요. 우리는 지금 상품명, 위치, 판매 목표, 판매 개실, 누적 판매 이 5가지 항목만 가져오고 싶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엑셀에서 필터를 걸어서 이 5가지를 가져오고 싶으면은 필터를 건 다음에 이 각 컬럼을 갖다 복사해서 붙여 넣든지 아니면 키값이 되는 한 컬럼을 붙여 넣고 여기를 다 브이로그를 걸든지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됐잖아요. 그런데 구글 시트니까 이 배열을 애들로 구성된 배열로 만들어주면 쟤들만 필터를 걸어서 가져오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배열을 만듭니다. 배열을 자기가 만들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대괄호를 써요. 대괄호를 쓰고 맞습니다. 사람은 다 귀찮으니까요.
아무 때나 하지 말라고. 대괄호를 하고 저희가 갖고 올 게 상품명과 위치, 판매 목표, 판매 채널, 그리고 저 뒤에 있는 판매 개시일, 누적 판매액 이렇게 가져올 거예요. 그런데 A열하고 B열이잖아. 상품명과 위치는 붙어 있으니까 애들은 그냥 한꺼번에 갖고 올 수 있고요. A부터 B까지로. 옆으로 붙이는 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콤마였어요. 그리고 판매 목표를 가져옵니다. 판매 목표는 D열이었죠. D열. 열이 10부터 시작해서 끝까지니까 여기 범위들도 10부터 시작해서 끝까지로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는 판매 개시일이었어요. 판매 개시일은 저쪽 I열에 있네요. 누적 판매액이었죠. 누적 판매액 어디 있어요? 네, K열입니다. K열이었잖아요. K열로 이렇게 되면 A, B, D, I, K열을 반환하는 결과가 될 거예요.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 뒤에 있는 요 세 가지 조건에 따라서 A, B, D, K, I열이 이렇게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필터 함수를 쓰면 데이터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필터를 적용해가지고 그걸 다시 Ctrl C, Ctrl V 해서 가져올 필요가 없이 그냥 함수만 걸어놓으면 특정한 조건에 따른 값들이 자동으로 반환이 돼요.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열을 배웠잖아요. 얘들을 통째로 다른 함수의 범위로 집어넣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Ctrl C 한 다음에 vlookup인데 통정 JB를 찾고 싶어. 요 놈을 찾습니다. 어떤 범위에서 찾을 거예요? 요 범위에서 찾을 거예요. 이거 붙여넣어버리고 여기에서 위치를 찾아올 거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강서구가 반환이 됩니다. 요 결과값들이 이 vlookup의 범위에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엑셀은 값으로만 수식을 반환을 해주는데 구글 시트는 배열로 반환을 해주니까 함수 안에 데이터셋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엑셀을 쓰시는 분들한테는 별로 권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엑셀에서 복잡한 수식을 쓰거나 굉장히 중첩된 수식을 쓰는 경우에 나중에 유지보수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권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너무 복잡해지는 것들은 좀 지양하면서 이런 기능들을 쓰시면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조건은 지금 보면 AND 값입니다. 이 조건과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애들을 가져와줘. 아니면 이 조건에선 판매 중이 아니라 판매 취소인 것도 가져오고 싶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건에 AND나 OR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듭니다. 사실 AND는 그냥 조건 하나 더 추가하면 되니까 그거는 그냥 간단한 문제이고요. 또는 이런 조건을 넣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괄호를 하고 더하기를 해주면 됩니다. 판매 취소. 판매 중인 상품과 판매 취소된 상품들이 동시에 나오고 있어요. 약간 이게 조건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얘들이 배열로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부분이 1로 반환이 되거나 이 뒤에 있는 부분이 1로 반환이 되면, 둘 중 하나만 1로 반환이 되면 합이 1보다 큰 true 값이 되고 이거 곱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 곱하기를 하면 AND가 되는 거예요. 이 뒤에 조건이랑 곱해볼게요. 아까는 콤마로 조건들 여러 개 적어줬었는데 그 두 가지 조건을 곱해봅니다.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곱하기는 AND고 더하기는 OR인 거예요. 자, 요약하면 조건들은 사실 배열 형태로 저희가 던져주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저희가 직관적으로는 필터는 항상 열을 조건으로 잡았어요. 행을 조건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필터 함수는 똑같이 작동을 합니다. 필터 함수의 개념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추가로 예제를 만들었어요. 필터 함수의 구조입니다. 필터 함수는 범위와 조건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범위를 아까 내 멋대로 만드는 배열이라고 해서 대괄호로 배열로 묶어줬고요. 조건은 G열에다가 조건을 잡았어요. 데이터를 반환하는 범위랑 조건의 범위랑은 이 길이만 똑같으면 돼요. 여기서 총 15개 셀인데 행이 15개니까 여기도 15개 행으로만 잡아주면 됩니다. 이 데이터가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사실 원래 데이터는 row1이라는 시트에 있는데 조건은 완전히 다른 데이터 범위에 있는 조건이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그냥 true, false로만 반환되는 값이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완전히 분리된 범위에 있는 G열에서 조건이 B와 값이 B와 일치하는 것들을 가져오라는 얘기고요. 조건 2는 좀 더 다르게 잡아봤어요. 조건 2는 아예 그냥 값이 true와 false로 이루어진 배열입니다. 배열을 던져버린 거고, 조건 3은 true, false도 아니고 그냥 1과 0으로만 던져줍니다. 모두 true인 요만큼에 해당하는 이 값들이 반환이 될 걸로 보입니다. 필터에서 범위를 이만큼을 가져올 거고, 조건을 G3부터 G17까지, 그 다음에 I3부터 I17, K3부터 K17 이런 조건들을 잡았습니다. 그랬을 때
반환이 딱 요만큼이 됐어요. 필터 조건에 열로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일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조건이 행인 경우를 살펴볼게요. 조건을 행으로 붙일 겁니다. 범위를 잡아주고요.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잡고, 다만 조건만 저희가 행으로 잡습니다. 요만큼이 A인 놈들, 요만큼이 B인 놈들 똑같이 배열로 잡을게요. 이 매트릭스에서 행으로 조건들이 일치한 놈들을 만들어줘. A, B, C 중에 B가 여기 있고요. true, true, false 중에 true가 2개, 그 다음에 0, 1, 0. 그러니까 모든 조건들을 만족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까는 이 열들 조건 중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행들이 반환됐잖아요. 여기서 행들 조건 중에서 이걸 모두 만족하는 열이 반환될 거예요. 보시면 가운데 조건들이 다 만족하니까 이 가운데에 해당하는 열이 반환이 됩니다. 전부 다 만족되면 전부 다 반환이 되겠죠. 범위의 형태는 똑같았고요. 이 뒤에 있는 조건들이 행이냐 열이냐에 따라서 반환되는 값이 달라진다. 호기심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 우리가 배열 만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면 위에서 조건 이렇게 잡는 거랑 똑같이 됩니다. 정리하면 필터는 범위 다음에 나오는 조건들은 배열 값으로 던져줄 수만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필터를 걸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필터 함수의 굉장히 좋은 점은 빠르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릅니다. 엑셀에서 이런 필터들을 많이 쓰는 파일이면 계산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필터 함수는 데이터를 내부에서 처리해서 가져와 버리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반환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린 구글 시트에서 속도를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는 함수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쿼리를 배워볼게요. 중년 코딩이었습니다. 구독